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만에 제 목소리를 가지고 제 얼굴도 내보이면서 한번 생방송을 좀 할까 했는데 중간에 목이 또 얼마나 나빠질지를 몰라서 녹화 방송이긴 한데 생방송 효과를 조금 내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뒤쪽에 크로마키 천이 에어컨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는데요. 몹시, 불편하네요. 그럼 일단 뉴스를 한번 보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확성기 시위를 벌여온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안모 씨가 대통령실의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누나 안 씨가 부담을 느낀다며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연좌제라고 반발했는데 이 남매가 사실상 함께 유튜브 방송도 하고 회사도 운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용 경로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아마도 그만둬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얘기가 나온 지 지금 뭐 하루 정도 만에 부담이 돼서 나는 근무를 못 하겠다. 근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얼굴이 얇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뉴스에 나온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유튜버 안정권 씨하고 뭐 거의 같은 성향의 그런 거의 막가파식의 여성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아마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 모양인데 당신 문제까지 우리가 가져가고 실드를 쳐줄 수가 없으니까 빨리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채용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절 밝히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단순한 문제, 뭐 채용 에피소드가 조금 있다. 이게 아니고 이 안정권 씨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안정권 씨가 뭐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보수 쪽에서는 제법 좀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보수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요. 극우 쪽에서는 극우 하니까 또 아베가 생각이 나네요. 아베가 우리나라에 참 어떤 짓을 했는데 무슨 비통하고 뭐 비탄에 잠기고 슬퍼서 밤을 새우고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2019년 7월 1일 날 말이에요. 아베가 반도체 부품 세 가지를 수출 규제를 하면서 3개월을 얘기했죠. 대한민국이 손댈 거다. 이기고 지고를 잠깐 뒤로 미루고요. 한번 봅시다. 만약에 그때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이나 우리 기업이 이걸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불과 6개월 뒤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견뎌낼 수 있었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우리나라 망가졌을 거예요. 그런 짓을 우리나라한테 한 아베라는 인간이 죽었다고 해서 비통하고 비탄에 잠기고 슬픔에 잠 한숨을 못 자고 밤새 대통령이라는 놈은 거기에 조문을 가서 무슨 존경을 받는 전직 대통령인 문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안 돼요. 아무리 지금은 현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런 행태를 직접 해결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이런 의견 표명을 하고 그리고 명복을 빈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 나라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모진 짓을 한 인간한테 그런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정치인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베 얘기를 계속하면 혈압 오르고 땀이 많이 날 것 같아서 또 뉴스를 좀 들어보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 벨라도를 운영하는 안정권 씨 친누나 안모 씨가 대통령실 행정위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임용과 안 씨의 가족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안 씨가 지난해 11월 초부터 선거 캠프에 참여해 영상 편집 일을 해왔고 능력을 인정받아 임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안 씨는 선거 캠프에 참여한 후에 안정권 씨 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 누나와 동생을 엮어 채용을 문제 삼는 건 연좌제나 다름없고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YTN 뉴스 어제 뉴스고 아까 봤던 MBC 뉴스는 오늘 뉴스예요.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채용하고 관련해서. 또한 안 씨는 선거 캠프에 참여한 후에 안정권 씨 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 누나와 동생을 엮어 채용을 문제 삼는 건 연좌제나 다름없고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캠프에 이미 참가를 했고, 그쵸? 캠프에 참가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알아보고 그냥 참가시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튜브를 진행을 했고, 어떤 유튜버와는 어떤 사이고, 그동안의 행적은 어떻고, 이런 걸 이미 다 알았단 말이죠. 모르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서 전 정권 인사,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하, 이런 것들에 대한 과거 행적을 다 알면서도 캠프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취임을 하자마자 바로 채용을 시킨 거죠. 그리고 안정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 전 대통령께서 사저로 가자마자 바로 따라가서 욕설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몰랐다. 대통령실이 아무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나 보다라고 지금까지 넘어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제 딱딱 그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죠. 양산 사저 시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때는 뭐 법에 따라서 잘 관리되고 있다. 이딴 소리를 했잖아요.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내 편이고 인기가 많았던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욕해준다고 하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았었던 거죠. 아주 황당한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오늘자 뉴스 중에 이 안정권 씨가 대통령 그 취임식에 특별 초청장을 받았다 라는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이랬던 안정권 씨는 지난 5월 10일 특별 초청장을 들고 윤 대통령 취임식에 직접 참석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특별 초청장 뭐냐? 특별 초청장. 자, 특별 초청장을 저는 지금까지 진보건 보수건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걸 어떤 식으로 받고 그냥 일반적으로 초청장을 보내면 다 특별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따 뉴스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그렇게 폄하하고 5.18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쌍욕을 했던 이런 사람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장을 보낸다. 그 자체도 사실은 문제죠. 그 자체도. 그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김진태가 사실 이 안정권이라는 사람 못지않죠. 그런데 강원도지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도 사실은 변하지 않은 건데 다들 변한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뉴스를 한번 더 볼까요? 안 씨가 지난해 11월 초부터 선거 캠프에 참여해
영상 편집 일을 해왔고 능력을 인정받아 임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임용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능력이 인정을 받았느냐? 선거 캠프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선거 캠프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 백지 상태인데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러는데 대선이 끝날 때까지 오 능력 있네. 이래서 대통령실에 취직을 시킨 게 아니라 선거 캠프에 들어가기 전에 능력을 인정받아야 그리고 누구에겐가로부터 추천을 받아야지만이 선거 캠프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안 씨가 지난해 11월 초부터 선거 캠프에 참여해 영상 편집 일을 해왔고 능력을 인정받아 임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쵸? 캠프에 참여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캠프는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않고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당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누가 추천을 했으며 어떤 경로로 대통령 후보 캠프와 대통령실에 취직을 하게 됐는지를 밝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안 씨는 선거 캠프에 참여한 후에 안정권 씨 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 누나와 동생을 엮어 채용을 문제 삼는 건 연좌제나 다름없고 지난 5월 중순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누나와 동생을 엮어서 채용을 문제 삼는 것은 연좌제다. 근데 저는 상당히 이런 의심이 듭니다. 안정권 씨를 매개체로 해서 그 누나가 대통령 후보 캠프나 대통령실에 취직을 하게 된 연결고리가 안정권 씨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누나와 동생을 엮어서 연좌제다 이게 아니라 엮어져서 누나가 거기에 취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실에서 지금처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양산의 사젓이 이것이 대통령실이 기획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의심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이 영상은 MBC 뉴스 영상이기는 한데 정말 황당해요. 들어보면. 지난 5월 중순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극우 성향의 유튜버 안정권 씨가 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지가 간첩인지를 몰라 문제지. 명백히 간첩이에요. 몰라. 제 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간첩인데 본인이 간첩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안정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간첩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냥 이 극우 세력 그리고 북한과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조금 친하려고 하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후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무조건 간첩이고 빨갱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그 정권에 뭐라고 비판하거나 저처럼 그런 사람들은 모두 간첩이고 빨갱이인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간첩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시위를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면서 쌍욕을 짓거립니다. 내란 모의 사범이 누구냐? 저 개예요, 저 개. 김대중 입니다. 김대중.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이 뭐 검찰이 뭐 사회 정의, 인권 이런 거를 많이 외치지만 검찰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말 썩어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5.18 민주화 운동은 이미 지금 이 안정권 씨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미국의 정보만 열람을 해봐도 그 보수들이 물고 빠는 미국의 정보를 열람해보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가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말아먹었나요? 나라를 말아먹고 북한 정권에게 이 땅을 내줬나요? 한 뼘이라도? 아니면 IMF를 극복을 해서 IT 인터넷 강국의 이 토대를 만들었나요? 집권 기간에 문제가 없는 대통령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가장 발전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시련, 그것을 극복해낸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폄하하고 욕을 하는 저런 사람이 멀쩡하게 계속 할 짓 안 할 짓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법 하나도 제대로 없다라는 것, 저는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그리고 저런 사람 하나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광화문 광장에선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등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왜 저런 모욕까지를 세월호 유가족이 당해야 할까?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 말종이라고 할 수 있죠. 따지고 보면. 아니, 자식 잃은 사람이 그럼 성인군자처럼까지 살아가며 온화한 미소를 띠며 흠결 하나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참사를 당한 가족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모독하는 거는 정말 안 될 일이죠. 뉴스를 더 볼까요? 그런데 안정권 씨의 누나 안모 씨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2달 넘게 근무 중이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누나 안 씨는 대선 기간 친윤 유튜버인 출동 153으로 활동하다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동생인 안정권 씨의 유튜브 방송에 자, 여기 이 유튜버 출동 153에서 활동하다가 대통령실에 채용됐다. 그런데 이 유튜브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유튜브가 최근에 아주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과거 영상들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뻔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취업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동생인 안정권 씨의 유튜브 방송에 함께 출연했는가 하면 저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안정권 대표의 네. 작은 누나입니다. 동생이 없을 땐 남자 분장을 한 뒤 방송에 출연해 후원금을 받기도 하는 등 사실상 동생과 극우 성향의 방송을 하는 회사를 함께 운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몰랐다. 그러면 장차관만 인사 검증을 하고 그 외에 일반 그냥 그 직급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나 채용하면 대통령실에 취직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알고서 안정권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야 퍼즐이 맞아요. 그 양산 사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그래야 퍼즐이 맞는 겁니다. 안정권 씨의 욕설이 섞인 사저합 시위 영상이 안 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출동 153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사저로 떠난 시간은 5월 10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도 뭐 아까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뉴스를 보면 대통령실, 그러니까 이 선거 캠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안정권 씨하고는 아무런 활동을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죠. 눈 가리고 아웅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뉴스에서는 어때요? 안 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출동 153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올라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5월 10일 이후에 대통령실의 캠프도 아닌 대통령실에 이렇게 취직을 한 상태에서 안정권 씨의 그 욕설 동영상을 같이 공유할 만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몰랐을 리가 있나요? 대통령실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죠. 누나 안 씨는 오늘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을 아마 강요당했을 거예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나마 사직을 강요했었어야 꼬리 자르기이긴 해도 그나마 대통령실에 미친놈들만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나마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당초 이번 논란에 대해 연좌제라고 반발했던 대통령실은 갑자기 기사가 쏟아져 안 씨가 굉장히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안 씨는 전혀 퇴직을 할 사유가 없는데 기사가 쏟아져 가지고 부담이 돼서 지금 퇴직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볼까요? 안정권 씨의 욕설이 섞인 사저합 시위 영상이 안 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출동 153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양산 사저의 욕설 동영상을 자기 채널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대통령실의 홍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단순하게 차라리 해임이라고 발표를 해줬으면 기분이 좀 덜 나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또 채용 과정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지만 채용 과정을 확인해 주기가 어렵답니다. 아니 무슨 그걸 확인해 주고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누가 추천을 했으며 어떤 경로로 해서 채용을 하게 됐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극우 유튜버들하고 연관이 돼 있고 안정권 씨하고도 뗄 수 없는 연관이 이 채용에서 연관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안 씨의 사직서 제출은 꼬리 자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욕설 시위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알고도 안 씨 누나를 채용했다면, 대통령실이 알고도 안 씨 누나를 채용했다면이 아니라 모른다라고 하면 이게 더 문제인 것이죠.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라고 하면. 당연히 알고 채용을 한 것입니다. 안 씨에게는 욕설 시위에 대해 지지나 묵인을 보였을 것입니다. 민간인 1호기 순방 동행과 친인척 채용에 극우 유튜버 가족 채용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대통령실 내 인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안정권 씨 누나까지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아마도 극우 정치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할 줄 아는 것은 사람을 잡아놓고 감옥에 보내고 여론전을 통해서 개망신시키고 이런 것을 해왔단 말이죠, 평생. 그런데 검사 시절에 그런 거에 국민들이 시원해하고 환호도 보내주고 지지도 하고 토닥거려주고 뭐 지지자별로 좀 다른 성향이 있긴 했지만, 그랬던 이유는, 자 봅시다. 부장검사 시절, 그러니까 이제 평검사는 아니고 부장검사 시절에 팀장을 맡죠. 자, 그럼 한번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뭐 찬사도 받고 때로는 욕도 먹고 막 그러면서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사건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죠. 이명박 때의 댓글 사건을 박근혜 정부 초기에 수사를 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부담을 가질 만큼 너무 파고들다 보니까 이 문제가 커졌죠. 당시 이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엄호 사격을 하면서 문제를 키웠어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청문회장에서조차 들이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압박이지 뭐가 압박이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서 스타 검사가 됐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자천이 됩니다. 이제 지방을 떠돌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박영수 특검에게서 불림을 받아가지고 박근혜 탄핵 사건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팀장으로 화려하게 부름을 받죠. 그러면서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이명박을 구속시키고, 뭐 홍준표 대구시장의 표현대로라면 보수를 괴멸시키다시피 해서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조국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꿈을 꾸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라고 보여지는데, 조국 사건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강하게 부딪히면서 보수의 심볼이 돼버렸죠. 느닷없이. 원래대로라면 정치 도의상으로도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에서 끌어들이는 게 사실은 맞았죠. 민주당으로 끌어들여서 정치인으로 키우든지 어쩌든지 하는 것이 맞았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거의 모든 지지자들이 꼴도 보기 싫어했죠. 조국 사건 일어나면서부터 그런 정서 때문에 이 뭐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띄우기 시작했고 결국에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 추미애 장관하고 부딪히면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 항상 자기보다 뭔가 좀 더 센 것 같은 대상에게 막무가내로 덤비고 무식할 만큼 용감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인기를 끌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제 들이받을 대상이 없잖아요. 자기보다 센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전 정권을 지금 겨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전 정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여기 시너지를 얻으려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혀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검사인지 대통령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고를 지니고 있다. 당시 검사였던 때의 추억으로 이러면 내 지지율이 올라가겠지, 그렇게 어거지로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유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죠. 검찰과 국정원이 합작을 해서 간첩으로 조작을 하려다가 밝혀진 일인데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를 했어요. 당시에. 그와 똑같은 일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강한 의심이 듭니다. 네, 오늘은 자막도 제가 뭐 귀찮아서 안 넣을 수도 있고요. 또 부지런 떨어서 넣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생방송처럼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목이 좀 상당히 아프네요. 그래도 가끔이라도 제가 얼굴 보여드리고 제 목소리 이렇게 들려드려서 저를 잊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 얼굴에 어떤 불편함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이 가능하시면 멤버십의 가장 낮은 금액이 2,000원부터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담이 안 되신다면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이렇게 쓰는 AI 그 목소리 빠르기에 비해서 대단히 느리죠, 지금 목소리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